배추는 싸졌는데 김치값은 왜 그대로일까요? 동네 마트를 찾은 한 주부의 말이 요즘 화제입니다. 배추값은 내렸는데 김치값은 오히려 오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배추값 40% 하락, 그런데 김치값은 10% 상승?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김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9.9%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 평균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수치죠. 그런데 배추값은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배추 10kg당 도매 가격은 작년보다 40% 넘게 하락했어요. 포기당 7,000원 하던 배추가 지금은 4,000원대 중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김치는 왜 여전히 비쌀까요? 이 김치 공장이 사오는 건 밭대기 배추다. 김치업계에 물어보면 한결같이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 배추가 공장에선 체감 못해요. 김치 공장은 시장에서 낙찰받은 배추가 아니라 밭대기, 즉 밭 전체를 통째로 계약해 사옵니다. 그런데 이 밭대기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작년엔 당 500원대였던 게 지금은 700원대로 상승했어요. 기후 변화로 재배지가 줄고 업체 간 경쟁이 붙으면서 밭대기 배추값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올 여름 강원도는 극심한 기후 양극화를 겪었습니다. 태백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추 속이 여물지 못했고 가뭄이 든 지역도 많았죠. 결국 쓸만한 배추가 줄면서 공장에서는 더 많은 배추를 써야 김치 한 통이 완성됩니다. 즉 수율이 떨어져 제조 단가가 상승한 겁니다. 3. 김치값을 결정짓는 건 배추값이 아니다. 충남의 한 김치 공장 대표는 말합니다. 김치 원가에서 배추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도 안 된다. 맞습니다.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조미료 등 김치엔 10가지 넘는 부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재료들 대부분이 배추보다 비싸고 특히 고춧가루나 젓갈 가격이 급등했죠. 게다가 물류비, 전기요금, 인건비, 포장비까지 오르면서 김치 공장의 고정비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즉 배추값이 내렸다고 해서 김치 가격이 바로 떨어질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죠. 타 생산 능력은 늘었지만 공장은 놀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은 10년 새에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그만큼 늘지 않았어요. 공장은 커졌는데 돌릴 만큼 주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내 김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여기에 값싼 중국산 김치가 밀려오고 있죠.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 9천만 달러, 코로나19 이전보다 45%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업체들은 단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은 남는데 매출은 정체되고 결국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5. 김치값 안정의 해법은 규모화와 자동화. 전문가들은 김치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배추 시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규모화와 자동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김치 공정이 사람 손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중소업체들이 난립해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 조정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 식품이자 문화자산이지만 이제는 전통의 맛만으로는 시장을 버틸 수 없습니다. 스마트 제조, 해외 수출, 브랜드화가 김치 산업의 생존 키워드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배추값이 내려도 김치값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1. 공장 구매 배추는 밭대기라 비싸고 2. 품질 저하로 수율이 떨어졌으며 3. 배추 외 재료와 인건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4. 시장 포화로 고정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효율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배추는 싸졌는데 김치는 왜 비쌀까? 이제 그 답은 분명합니다. 김치 산업의 체질 개선 없이는 가격 안정도 어렵다. 이상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머니 시크릿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일의 경제를 함께 읽어가요.